2026년 9월 15일 이 날짜 한번 적어두세요. 이날부터 미국에 들어가는 유학생은 더 이상 공부하는 동안 계속 머물 수 있는 신분이 아닙니다. 최대 4년, 그 다음에 따로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졸업하고 짐 정리할 시간도 60일에서 30일로 줄었고요. 40년 넘게 당연했던 규칙이 이번에 바뀐 겁니다. 안녕하세요. 한마음 이민법인 김기선입니다. 오늘은 세계 명문 교육의 중심, 미국 명문대만 보내면 알아서 풀리겠지, 이 생각이 왜 위험해졌는지 숫자하고 규정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녀분이 지금 몇 학년이든 끝까지 보시면 오늘부터 뭘 준비할지 정리가 되실 겁니다. 오픈도어스 2025년 기준 미국 내 한국 유학생은 42,293명, 인도, 중국 다음 전 세계 3위인데 숫자보다 중요한 게 구성이에요. 학부는 6.3% 줄었습니다. 대학원은 제자리. 그런데 OPT, 졸업하고 받는 실무 훈련 기간에 있는 사람만 4% 늘었어요. 무게중심이 학위에서 미국에 남는 것으로 옮겨간 겁니다. 근데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OPT는 신분이 아니에요. 유예기간입니다. 기본 12개월, 스템이면 24개월 덧붙여서 최대 36개월. 그 안에 다음 신분이 안 잡히면 이제 미국에서는 신분이 끝입니다. 3년짜리 모래시계를 들고 시작하는 겁니다. 어쨌든 지난 정권에 이어 트럼프 2기 행정부까지 더욱 더 고용주 지원 받는 것이 힘들어지고 있는 게 큰 문제입니다. H1B는 좁아진 게 아니라 모양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추첨제고 다들 운이라고 하시죠? 이제 그것도 아닙니다. 작년 12월 29일에 국토안보부 DHS가 추첨 방식을 바꾸는 최종 규칙을 관보에 올렸습니다. 올해 2월 발효, 지난 3월 추첨부터 실제로 적용이 됐어요. 예전엔 한 사람당 한 장, 완전 무작위였습니다. 지금은 노동부 임금 4단계에 따라서 응모 건수가 달라져요. 초임 수준인 레벨 1은 한 장, 레벨 4는 4장. 뭐 이런 식입니다. 국토안보부 추정치를 보면 차이가 확 벌어집니다. 예전엔 임금하고 상관없이 전부 29.59%로 같았어요. 새 방식에서는 레벨 4가 61% 이상, 레벨 3가 45% 이상, 레벨 1은 반대로 내려갑니다. 자, 여기가 핵심입니다. 갓 졸업한 신입사원 어느 등급에 해당할까요? 거의 예외 없이 레벨 1 아니면 2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는 다른 누구도 아니고 유학생 신규 졸업자한테 제일 불리하게 짜여져 있는 겁니다. 학점 4.0, 아이비리그, 인턴 경력 다 좋습니다. 근데 이 확률표 에 그런 칸이 없어요. 연봉 등급 칸 하나뿐입니다. 10만 달러 수수료, 이 부분에 진짜 함정은 따로 있습니다. 작년 9월에 나온 대통령 포고된 109735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미국 밖에 있는 사람의 신규 H1B 청원에 10만 달러를 물리는 내용이죠. 여기서 안심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미국 안에 있는 F1 학생이 H1B로 신분을 바꾸는 경우는 대상이 아니라고 이민국에서 확인해줬거든요. 올해 6월엔 연방법원이 이 수수료 자체를 위법이라고 무효 판결까지 냈고요. 실제 지지난주 전체 신청권에서 10만 불 지급 조건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국토안보부는 법원 명령을 준수하면서 동시에 추가 조치를 검토 중이며 명령이 해제가 되면 바로 납부금을 징수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진짜 위험한 건 여기가 아닙니다. H1B 미국 내 면제 대상이 되는 경우라도 함정이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제 조건을 다시 찬찬히 읽어보세요. 미국 안에서 신분을 끊기지 않고 유지한 채 바꿀 때 신분에 하루라도 공백이 생기면 갭 규정을 잘못 계산하면 중간에 한국 다녀와서 영사 인터뷰로 넘어가면 그 순간 10만 달러 카테고리로 생기게 되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 돈을 미국 회사가 신입사원 한 명 때문에 내줄 수 있을까요? 신분을 한 번도 안 끊기게 유지하는 것, 그 자체가 10만 달러짜리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추천도 모자라서 고연봉 조건에 또 언제까지 10만 불 납입 조건 등의 미국체를 위한 불안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실 건가요? 그래서 9월 15일이 결정타입니다. 국토안보부가 F학생 체류 방식을 바꾸는 최종 규칙을 발표했고 다음날 관보에 올라왔습니다. 시행일은 9월 15일이고요. F1 학생은 I-20에 적힌 기간 최대 4년까지만 정해진 기간으로 입국 허가를 받습니다. 유예기간은 30일. 이게 뭘 바꾸느냐? 대학원이나 박사까지 가시는 분들은 연장 신청이 필수 절차가 되겠죠? 졸업하고 30일 안에 다음 신분이 정해져 있어야 하고요. 심사 한번 밀리면 그대로 미국의 신분을 상실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아까 10만 달러랑 겹쳐서 볼까요? 30일 안에 정리 못하면 무너지는 건 커리어만이 아니고요. 비용 문제, 부담 부분도 터집니다. 유학의 성공은 대학에 들어가는 진학이 아니라 사실 안정적인 신분 설계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바꾸셔야 합니다. 어느 대학에 보낼까가 아니라 처음에 입학하는 시기에 그리고 졸업하는 그 달에 우리 아이는 무슨 신분으로 미국에 있을 수 있는 것인가? 이 답은 졸업할 때 찾는 게 아닙니다. 입학 그 전에 나와 있어야 해요. 저희가 상담할 때 잡는 축이 3가지 있습니다. 첫째,
전공하고 직업, 임금 등급이 잘 맞물리는지 이민정책과 살펴봅니다. 졸업 후에 첫 오퍼가 레벨 2 이상이 나올 수 있는 직군인지 거꾸로 계산해서 전공하고 학교를 고릅니다. 이제 임금 등급은 취업 조건이 아니라 추첨 확률이고 체류 신분이니까요. 운 좋게 이게 맞는다고 해도 비민 비자를 통한 임시 신분은 불안한 그 굴레를 벗어나기 힘들죠. 두 번째, 고용자한테 덜 매달리는 길을 확보합니다. NIW EB1A 5원처럼 스폰서 없이 독립적으로 본인이 신청하는 경로요. 근데 이거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논문이든 특허든 수상이든 학부 때부터 증거라는 형태로 꾸준히 쌓아둬야 돼요. 이건 다음 영상에서 따로 특기자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가족 단위로 저희는 살펴봅니다. 부모님이 투자나 사업 경로, 그리고 가족 이민, 그 이후에 상속하고 증여하는 부분까지 한꺼번에 보는 거죠. 신분 설계랑 세금 부분이랑 따로 하면 나중에 뒤죽박죽 생금이랑 신분이 부딪히게 됩니다. 한마음 내 미국 회계사님들, 투자자산운용사님, 여러 협력 세무사, 회계사 전문가의 전 가족을 고려한 명쾌한 안내와 30년 이상의 전통의 한마음의 노하우를 통해서 여러분 신분, 재무, 세무 한 번에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게 중요하겠어요. 댓글로 여러분 상황을 아래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사례별로 다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정이 이 속도로 계속 바뀌면 모르고 있는 것이 가장 위험하겠죠? 항상 앞서는 소식, 그리고 뒤에 있는 속 깊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한마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